안녕하세요.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면 제가 스페셜로 준비한 오늘은 부수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 10월도 벌써 반이나 왔어요. 자, 좀 약간의 여유로움을 갖고 저랑 같이 공부해요. 자, 부수. 중에 오늘은 자, 지탱할지. 이 지탱할지는 열심히 나온 거는 뭐냐면 우리가 왜 산에 가면은 내리막길이라든지 오르막길 갈 때 뭔가 옆에 이렇게 탁 난간이든 뭔가 이게 붙잡아야 이게 딱 뭔가 지지를 해야 제가 그 손에 힘, 이게 쥐고 있는 힘 때문에 또 올라갈 수가 있고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탱한다라는 거는 요 위에 있는 거는 나뭇가지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오른손, 또 자는 오른손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손으로 탁 나뭇가지를 쥐고 거기에 힘을 탁 줘서 제가 뭐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올라갈 때 이게 그 뒤로 이렇게 구르거나 이러지 않게끔 힘을 탁 쥐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글자랑 이렇게 그 부수와 부수끼리 연결하는 역할을 해도 이게 부수가 돼서 다른 어떤 글자를 파생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한자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글자가 쓰이는 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뭘 지급하다, 아니면 천간지지할 때 간지할 때도 쓰고, 우리가 왜 천간지지 그러면은 간지 그러면은 이거는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 다음에 이거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걸 합쳐서 천간지지를 줄여서 간지 할 때 이렇게 쓴다든가, 또 아니면 왜 은행이나 이런 거를 보면 무슨 지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쓰이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재주기 이런 식으로 다른 거랑 결합되는 거는 있어도 요걸로 인해서 파생돼서 부수로 나오는 거는 거의 없다는 거. 이제 이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거는 손수. 지금 아까 지탱할지도 하나, 둘, 셋, 넷, 4획. 지금 이제 4획을 하는 중이에요. 제가 획수대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손수의 이제 원래 본자죠. 그래서 우리가 뭐 수족 뭐 이럴 때 그 손수 이게 쓰는 거고, 뭐 박수를 친다 뭐 이럴 때. 그러면 또 이렇게 생긴 거는 손수의 변이에요. 변이라는 거는 항상 왼쪽에 쓰이고 뭔가 오른쪽에 나오는 거를 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반대로 오른쪽에 뭔가 나와 있고 이제 오른쪽에 뭔가 부수가 일정한 부수가 이게 나오고 여기에 다른 글자가 나오면은 이거는 방, 위치가 방이라고 얘기했어요. 방은 또 제가 또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손수 변이 들어가는 것 중에 보면은 우리가 뭐 많이 보이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면 칠타, 뭐 타격을 가하다, 아니면 안타를 치고 뭐 출루했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칠타가 있다면, 손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은 뭐 손바닥 장 이런 식으로, 자, 손수가 이렇게 그대로 본자가 나올 때도 있고 손수 변이 나와서 이렇게 그 손수를 나타내는 글자들이 있죠.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절배가 있다면, 절배 전에 설명해 드린 적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 손수가 들어가는 걸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던질투, 뭐 이렇게 변은 항상 이렇게 왼쪽에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 던질투라든지 아니면은 뭐 막을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일제에 항거했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자, 이렇게 왼쪽에 항상 변함없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손수가 그대로 나오는 것도 있는가 하면 변으로 나오는 것도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손수하고 손수변은 이제 통과. 이제 끝났어요. 이거는 자, 설명 끝. 그 다음에 그럴문. 이 그럴문은 뭐냐면 점 가로는 우리 사람의 머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뜻이 내 머릿속에 지식이, 글 공부 이런 여러 가지 지식이 교차됐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여기에는 뭐 국어, 또 아니면 역사, 뭐 수학 이런 지식들이 교차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거는 그럴문 같은 경우에는 뭐 문해력 할 때
요즘은 아이들이 독서도 많이 안 하고 막 유튜브 보고 또 그 뭐죠? 휴대폰 보고 또 뭐 아니면은 그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독서를 안 하다 보니까 문해력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해석을 잘 못해요. 말뜻을 잘 몰라서 단어를. 그럴 때는 한자 공부를 많이 하면은 한자어가 뜻 글자다 보니까 이해가 좀 빠른 편이죠.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실 때도 그 혼자 하시지 말고 아이들이랑 같이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글원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 머릿속에 어떤 지식이 교차된 거를 이제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저것이 이제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써서 뭐 얼룩반, 우리 몽고반점 이런 얘기할 때, 그죠? 그럴 때 이 얼룩반자 이제 이게 쓰는 거고, 근데 이거는 사실 단독으로 이렇게 문자, 글을 문자 쓰는 게 훨씬 많지, 이렇게 부수화돼서 다른 걸 파생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이거는.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칠복. 이거는 칠복할 때 칠의 의미는 치다. 치다인데 무엇으로 치냐? 회초리로 친다 이런 얘기예요. 회초리로 치다. 이거는 아까 좀 전에 손수는 왼쪽에 온다 그랬는데 이건 무조건 오른쪽에 와요. 예를 들면 뭐 고칠개라든가 또 아니면 노을방. 이거는 노을방이, 그러니까 놓다, 노을방이라고도 하고 또 아니면은 내칠방. 그러니까 놓아준다 그러면 풀어놔주는 거, 뭐 방생, 방학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치다 그러면 추방하다 뭐 이럴 때도 이게 방자 뭐 이런 거 쓴다든가 또 아니면은 뭐 가르칠 교, 회초리로 쳐서 가르친다, 쳐가면서 가르친다 할 때 뭐 가르칠 교 이런 식으로. 자, 이 칠복은 무조건 오른쪽에 와요. 이런 거는 부수가 방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이게 왼쪽으로 올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항상 오른쪽에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 칠복은 회초리로 치다 이런 뜻이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초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말두. 여기서 말의 의미는 타고 다니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말한 언어 그 말도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곡식을 재는 들이재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게 우리가 10마리면, 자, 10마리면은 뭐냐면 80kg예요. 우리가 쌀 한 가마니를 80kg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10분의 1. 그러니까 한 말은 그러니까 한 8kg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정도의 들이재기를 할 때 곡식을 재는 거를 말하는데 그럴 때 말도 한 말, 두 말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래서 뭐 두주불사 그러니까 그 말술 이게 조금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는 한 잔 두 잔 마시는 게 아니라 말술 한 말에 그러니까 한 말에 술을 준다 해도 그걸 사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거의 술을 좋아하는 사람 애주가들이 이제 그렇게 술을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짊어지고 못 가도 마시고 오는 간다 뭐 이런 얘기 하듯이 그럴 때 한 말이라는 개념은 이제 여기서 말이라는 거는 절대로 언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곡식을 재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말두가 들어가는 거 보면은 근데 여기에다가 말도 앞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헤아릴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재료 뭐 이런 거라든지 요금, 무료 뭐 이런 얘기할 때 다 이거 쓰는 거고 아니면 뭐 빗길사. 도 마찬가지. 빗길사도 전번에 이거 제가 수업할 때 했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요거는 말두가 부수가 되면서 이거는 이제 빗길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뭐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제 또 복습 한번 해보시면은 무슨 얘기인지 또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래서 말두는 말 그대로 이 말이 아니라 곡식을 재는 거다. 요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말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북두칠성 할 때 그 두자 이제 그럴 때 이게 쓰는 거고 사람 이름에 두자 들어가면 많이 써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도끼근 아니면은 근근. 그러니까 도끼를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가 왜 무슨 그 고기 사러 가면 고기 한 근 주세요. 아니면은 채소를 산다 해도 이제 이거 뭐 고추 한 근에 얼마예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근, 한 근, 두 근 할 때 근을 말하는 거고 또 도끼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도끼근이 들어가는 걸 보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은 세신. 또 아니면은 이렇게 쓰면은 뭐 물리칠척. 이거는 물리칠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그 구한말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우면서 이게 서양 세력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 그거는 뭐 그 나라를 팔아먹는 거다. 뭐 이러가면서 척화비를 세웠잖아요. 그럴 때 도끼로 탁 찍어낸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 나무를 벤다 할 때도 나무를 자른다 해도 도끼 일단은 탁 가격을 하면은 그게 이제 도끼 자국이 나잖아요. 그죠? 이거는 뭔가를 상대방을 배척할 때 척자, 물리칠 척자 이걸 쓰는 거예요. 또 뭐 아니면은 끈을 단. 아이고. 자, 끈을단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도끼근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거는 도끼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도끼란 뜻도 있지만은 이거는 한 근 두 근 할 때, 고기를 나타낼 때도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거는 노을방, 아니 노을방이란다. 방, 이거는 모방. 모방이라는 거는 모서리를 말하는 거예요. 모서리를 말하기도 하고, 이거는 방위. 이걸 그림으로 그리자면 뭐냐면 이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두 사람이 이게 노젓고 가는 게 조그만 조각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물살을 갈아야 되니까 뾰족하게 모가 난, 모서리가 난 부분을 말하는데, 내가 배를 탈 때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왼쪽 오른쪽 다 노를 저으면서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방위, 방향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은 예를 들어 뭐 기기라든지 기기, 또 아니면은 또 뭐 이거는 베풀시, 또 베풀시, 또 아니면은 뭐 결의족이라든지 아주 많이 나오죠. 이런 거는 뭐 또 나그네려 뭐 이런 것도 이게 나그네려, 이게 나그네가 어느 방향이든 자기가 발 닿는 대로 가는 게 발 닿는 대로 가지, 우리처럼 뭐 어떤 목적지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그네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기도 마찬가지, 깃발도 태기 보면 만국기 보면은 각이 졌잖아요. 사각형. 네팔기만 이렇게 삼각형 두 개로 이렇게 돼 있지, 다른 나라는 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각이 진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부수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다음엔 또 이거 이어서 이제 오늘 이제 4획 했으니까 또 4획 이어서 가고 또 5획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중에 끝까지 214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